나 자신과 나누는 대화,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사주로 나를 공부하는 사심 공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친구가 추천해준 책을 읽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지프 신화로 보는 알베르 까뮈의 사주 심리 분석입니다. 먼저 나무위키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로 알베르 까뮈의 명식을 뽑아보았습니다. 개축년, 개해월, 임진일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너무 어려워서 지혜의 빛 인문학의 숲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알베르 까뮈 부조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참고하여 시지프 신화와 알베르 까뮈의 사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영상이 간단하면서 쉽게 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자, 그럼 자유라는 키워드로 임진일주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에서 자유를 검색했더니 자유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설명이 나왔습니다. 저는 오행에서의 수가 자유, 새로움, 창조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에서 양의 임수와 음의 계수가 나옵니다. 임수랑 계수, 식신과 상관이 참 재밌는 게 성분의 특성상 굉장히 잘 드러나요. 처음 공부하고 저 사람은 수일간이겠구나, 저 사람은 상관이 있겠네 같은 추측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만큼 눈에 띄는 성격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나만의 스타일로 일간을 분석을 할 때 가장 마지막까지 풀리지 않았던 일간이 임수였습니다. 극하면 싫어하고 생하면 좋아한다는 단순한 생각 속에서 그럼 음양이 같은 상태에서 생하는 임수와 음양이 다른 상태에서 생하는 계수는 다른 점이 있어야 했습니다. 둘을 관찰하면 확실히 다르다는 건 알겠는데 그 디테일한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생하는 힘에서 궁리랑 연구가 왜 나오는지도 제 감각으로 설명이 안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무정하다는 개념을 다시 세우고 그 개념을 기준으로 음양이 같은 상태에서 생하는 힘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경금과 계수는 누가 봐도 경금은 계수를 이유불문하고 사랑할 거라고 상상해 보았어요. 그럼 계수도 경금이 우리 엄마라고 생각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경금은 임수를 생한다?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임수도 경금을 보면 누구세요? 라고 할 것 같아요. 서로는 완벽한 타인이에요. 전혀 모르는 두 사람이 오늘부터 한 집에 살게 된 느낌이에요. 서로 좋지도 싫지도 않은 상태. 서로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 이제 알아가야 하는 사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바탕으로 명확하게 활동할 임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이어나가 볼게요. 자, 그럼 임수 입장에서 경금을 보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아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시작되는 거죠. 기존에 있는 집 상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 싫은 점 할 거 없이 다 분석하는 겁니다. 가차없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특징을 개수와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서 자기 혐오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임수는 경금에서 멈출 수 없어요. 임수는 경금이 더 진보된 이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겠죠? 지금의 자아에 멈추고 싶지 않은 사람, 나를 초월할 사람,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사람이 임수입니다. 이런 임수가 진토와 만나 임진일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임수가 편관과 짝이 되는 느낌이에요. 지난 영상에서는 정관에 대해 많이 얘기했는데 정관과 편관 모두 일간을 억제하고 단속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둘의 느낌이 조금 달라요. 정관은 억제랑 단속을 사회성 있게, 융통성 있게 합니다.
이걸 남에게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정보가 들어오면 정관은 적당히 융통성 있게 활용해요. 선의의 거짓말 또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의 귀여운 거짓말 정도로 활용을 하거든요. 남의 거짓말도 적당히 들어주고 융통성 있게 받아들여요. 물론 정관의 속마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다른 이야기지만요. 그런데 편관은 조금 달라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정보가 들어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해요. 아마 처음에 몇 번은 해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후에 죄책감이 너무 힘들어서 다음부터는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남의 거짓말도 한계선을 넘어서면 절대 참지 않더라고요. 반드시 그것을 표현합니다. 원래 편관이 참다 못 참는 성질이긴 한데 임수가 편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극단적이었어요. 자유로운 걸 좋아하고 나를 뛰어넘고 싶어 하고 연구랑 궁리가 특기인 사람한테 편관이 계속 하지마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일지에 편관을 가지고 태어나는 일주 중에서 가장 못 참는 일주가 임진과 임술일주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시지프 신화에서 나오는 부조리란 내용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까미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세계는 합리적 관점이 적용되지 않는 세계, 즉 비합리적인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비합리적인 세계를 향해 합리적 이해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비합리적인 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부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혜의 빛 채널에 있는 알베르 까미 부조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보시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설명하면 더 이상해질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까미 할아버지는 부조리는 당연한 것이며 이것이 자살의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 문장을 분석만 해도 편관과 임수가 그대로 보이기는 하는데 먼저 시지프 신화 첫 문장을 보는 편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참으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자살이다. 저는 이 문장에서 편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참고 참다가 결국 나의 한계치를 터뜨려버리는 비합리적인 이 세계를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모든 십성이 자신의 운명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정관과 편관이 제일 어렵긴 해요. 이건 모든 십성이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편관은 편관이 되는 운명의 길을 걷습니다. 1단계는 한계선을 높이는 과정이에요. 편관은 처음에 소소한 것들을 다 참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선을 자신도 확인해요. 저는 이 한계선이 정관보다도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 편관은 이 부분에서 설마 여길 넘는 사람은 없겠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단계가 옵니다. 언제나 그 한계치를 넘는 사람, 상황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편관이 입에 담은 자살이라는 단어는 이와 같은 과정을 평생 느끼고 나서 하는 말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시 처음에 봤던 문장으로 돌아오면 부조리는 당연한 것이며 부분에서는 편관이 느껴집니다. 까미 할아버지는 자신의 편관으로 부조리는 오케이, 너 정도는 인정하겠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한계치 안에 있다 라고 쿨하게 인정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뒤의 문장인 부조리가 자살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부분은 그러한 상황의 나의 태도는 자살이 아니다. 나는 이 상황을 뛰어넘고 싶다 라는 식신의 마인드가 느껴집니다. 그렇게 창조라는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면서 임수의 정체성을 더욱 발산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전투의 규칙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다.
이 생각 한 가지만으로도 정신의 자양을 공급하기에 충분할 수 있다. 그 생각에 의지하여 이미 수많은 문명들이 송두리째 지탱해왔고 지금도 지탱하고 있다. 전쟁을 부정하지는 못한다. 오직 그 전쟁으로 인하여 죽든가 살든가 해야 한다. 부조리도 이와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부조리와 더불어 살아 숨쉬는 것. 그것이 주는 교훈을 인정하고 그것의 살을 되찾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부조리한 즐거움의 전형은 바로 창조다. 예술. 오로지 예술. 우리는 예술을 가지고 있기에 진리로 인하여 죽지 않을 수 있다라고 니체는 말했다. 까미 할아버지는 부조리를 인식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몇 개의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데요. 돈후안주의, 배우, 정복자, 이 세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창조를 이야기하시면서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나오길래 혹시 저게 본체인가?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식의 돈후안주의, 지성의 배우, 정신의 정복자 같은 저 단어라면 임수의 느낌이 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창조자, 창작가형의 삶의 방식을 최고의 가치로 두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결국 식신이 식신의 길을 가겠다 하는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결국 저 임수가 품고 있는 자유, 새로움, 창작력의 결정체가 저 주장에서 폭발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알베르 까뮈의 철학적 에세이 반항하는 인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제목이 임진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시지프 신화를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보이는 패턴이 결국 평관으로 줄 건 줘. 오케이, 그 정도는 인정. 같은 인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임수로 그래도 나는 절망하지 않아. 임수는 창작할 수 있거든. 내가 무릎을 꿇는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다. 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저런 태도 안에서 미묘하게 느껴지는 냉정함과 부정함이 개수에서는 볼 수 없는 임수의 특징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개인 연구 내용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 남겨주세요. 그리고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주 만나요.